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실업급여가 변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업급여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업급여가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잘랐을 때, 혹은 나의 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계약직인 내가 계약이 끝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가주렴 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렇게 실직을 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자, 이 보조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이 보조금은 내가 평소에 내던 고용보험료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세금들이 막 빠져나간 것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고용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미리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에 왜 이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실업급여 남용 문제. 일부 근로자들이 단기 근무 후 일부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업급여가 마치 쉬는 돈처럼 악용되는 구조가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씩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만 채우고 그만둬서 실업급여 받고, 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만 일을 하고 또 일을 그만두고 다시 또 돈을 받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이것을 바꾸자라고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쯤에 이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돈이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돈에 대해서 나라의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가 독박을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복 수급자가 증가로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지속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업급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재취업 유도의 필요성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도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마다 방문을 해서 구직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정말로 내가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혹은 내가 어떤 취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횟수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적었어요. 이걸 좀 귀찮게 만드는 거야. 귀찮게 만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취업에 대한 의지나 혹은 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전에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게.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단기 근속 퇴사를 반복시키는 사업장에는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네 가지가 단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실업급여는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이다. 자, 다음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두 번째는 퇴사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2025년에 적용될 고용보험 가입 조건의 강화입니다. 항목별로 보면요, 그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 기간은 2014년에는 최근 18개월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도에는 최근 2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2024년도에는 18개월, 최근 18개월 안에 180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약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내가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 기금을 내가 세금에서 이렇게 내고 해야지만 가능을 했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최근 24개월 안에 270일, 약 9개월입니다. 9개월 정도 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이고 아마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에 혹은 정말 늦으면 2026년도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퇴사 이유인데요. 실업급여는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 만료, 계약직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직,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 네 번째는 임금체불, 다섯 번째는 사업장 이전 혹은 이전을 강요해서 내가 도저히 그 회사를 갈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할 때. 근데 이런 거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뭐 부당한 대우, 뭐 사업장 이전, 이것을 뭐 강요해서 뭐 내가 원래 서울로 출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뭐 전라도로 뭐 이렇게 사업장이 이동한다. 이건 사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그리고 뭐 부당한 대우, 뭐 성희롱, 뭐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 내가 정말 큰 병을 얻었을 때, 자, 이러한 이유들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계약직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8에서 24개월 내에 180일 또는 270일 이상 근무했을 때, 혹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 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또 실업급여를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급여가 중요하잖아요. 실업급여는 최대, 그리고 최소, 상한, 하한액이 따로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정부가 정한 상한선과
하향선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상한액을 1일로 봤을 때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66,000원이니까 하루에 시급이 66,000원. 이게 최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시급을 10만원 받았다, 10만원 받았다, 30만원 받았다 해도 66,000원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요. 이것은 2025년도 변동될 실업급여 제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1일 기준 63,104원입니다. 63,000원 밑으로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하루에 내가 5만원씩 받아 라고 한다라면은 하한액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급이 하루에 5만원이어도 최대 63,104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64,19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저 시급이 1,3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월급이 330만원인 사람은 하루 평균 임금이 약 11만원이에요. 66,000원이 바로 상한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기간 180일이면 총 수급액 약 1,188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이 실업급여를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퇴직자의 나이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50세 미만으로 봤을 때는 1년 미만은 120일, 그리고 3년 미만은 150일, 그리고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동안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50세 이상 그리고 혹은 장애인 분들은 1년 미만은 120일, 그리고 3년 미만은 180일, 그리고 5년 미만은 210일, 그리고 10년 미만은 240일, 그리고 10년 이상은 270일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부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횟수로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최근 5년 내에 내가 만약에 세 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면은 총 금액의 마이너스 10%, 내가 네 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 총 금액의 마이너스 25%, 내가 다섯 번째 받는다 마이너스 40%, 여섯 번째 이상 받는다 마이너스 50%. 그리고 실업 인정주기 단축과 고용센터 방문이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출서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이제 좀 변경이 됐어요. 좀 더 까다롭게 2024년도에는 4주마다 1회를 실업 인정 주기로 받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2주마다 1회 실업 인정 주기를 갖습니다. 방문은 2024년도에는 1차와 4차만 직접 방문을 해서 내가 취업 계획서를 이렇게 내거나 혹은 구직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만 냈으면 됐는데 2025년도부터는 모든 회차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각 회차별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등록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2025년 앞으로 달라질 실업급여는 모든 회차,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받을 때까지 필요한 회차 수에 맞게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취업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퇴사 후에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다가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자분은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실업급여 설명회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
자격 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 인정, 이게 바로 구직 활동 증명이거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입금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2024년도와 2025년도 달라진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실업급여 제도는 남용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들이 강화되었죠. 가입일수가 이제 증가가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감액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크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그리고 20, 30대 구직자, 반복 수급자 등 모든 대상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자신의 조건을 점검해 보시고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혹시나 좋아요나 또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 더 괜찮은 정보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